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마 명상인문 아카데미의 김재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원로 작곡가이신 그 나인영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생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선생님께서는 이게 작곡으로 평생을 헌신하셨거든요.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몇 살 때 작곡을 시작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으셔서 여러 가지 느끼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작곡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뭐 어떤 과정을 하셨는지, 뭐 등등 한 말씀 좀. 작곡을 하게 된 것을 참 잘했다 생각하고 요즘 와서 그런 일생을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사실 제가 한참 작곡을 하고 활동할 때는 행복한 건지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항상 부족하고 갈 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헤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금년이 88세 우리 나이로 88세가 돼갖고 미수음악회라고 하는 것을 지난 6월 20일 날 했어요.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들은 줄을 몰랐다고 그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잠깐 간 것 같은데 벌써 88년째가 됐고 근데 마음은 아직도 젊어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 작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은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서구음악, 우리나라의 초창기 서구음악이 들어와서는 홍남파, 현재명 뭐 이런 분들의 음악을 보통 1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서양 현대음악이 그 당시에는 서양 현대음악, 서구 유럽의 현대음악이 발달돼 있어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서양 현대음악이 소개되어서 한국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될 때까지 우리 선생님도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계기로 그런 서양 현대음악을 접하셨으며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건 또 어땠으며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뭐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한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일제시대였어요. 해방되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막 진행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이제 온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제 제식 훈련을 하고 나면 1시간쯤 하면 다들 지쳐서 늘어졌을 적에 이제 전교에서 노래는 잘하는 메다리를 뽑아가지고서 노래를 시키고 그랬어요. 전교생 앞에서 반에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뽑혀서 항상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이게 잘하는 건가. 물론 그런데 아마 나중에 보니까 잘해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이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음악을 접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아, 이제 소년시대 어, 제가 이제 해방되던 두 달 전에 에, 병정놀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저는 2차 대전 예비 병사로 2차 대전 저 용사라고 제가 스스로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골수 대퇴골이 부서져 나갔기 때문에 평생을 이제 불구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삶의 앞날을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잘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풍금을 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풍금을 치고 하는데 선생님이 없고 막 교회에 들여왔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찬송가를. 아는 찬송가를 먼저 이제 악보를 보고서 하면서 까불로 공부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그때 이제 한 500장 같이 정도 됐을 텐데 그것은 그냥 시간만 되면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음악의 기초는 교회 찬송가다.
교회 음악 중에 뭐 칸타타나 오라토리오나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시골에서 겨우 오르간도 이제 풍금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서 음악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음악을 이어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길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다 동네마다 농악대가 있는데 우리 농악대가 아주 잘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제가 심취하고 또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꽹과리 치는 사람이 그 리드 하잖아요. 이제 박자를 리듬을 변형을 시키면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바꾸고 그러는데 아주 그 묘미를 느끼면서 심취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교육은 교회에서 풍금, 동네에서 어, 그러니까 농악 그것이 이제 소년 시절의 음악의 기초고 그러니까 요즘 같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고 겨우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 나중에 결국 제가 음악을 해야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풍금을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쳤고 피아노는 대학 들어가기 1년 전에 치기 시작해가지고 체르니 30분을 치고 그다음에 어, 모차르트의 소나타, 쇼팽의 녹탄 같은 것을 이제 하나둘 치고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항상 요즘 작곡가 학생들의 그 피아노 실력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아주 어린애 같은 실력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 부러운 것은 우리 요즘 후배들, 우리 제자들 다 피아니스트 이상으로 잘 치는 건반 위에서 날리는 걸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런 기교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으면 훨씬 더 음악이 풍성하고 화려했을 걸.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걸 타고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제 음악의 배경은, 풍금과, 농악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선생님이 되게 그래서 가는 길 중에는 작곡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곡가를 들어간 거죠. 작곡가가 목표가 아니고 선생님이 목표고. 그런데 마침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나훈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곡을 해도 되겠어요. 또 재미가 있어요. 근데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거기 이제 선생님 모시기에 우습고 그렇지만 하여튼 재미있고 그래서 조금씩 시작했는데, 차츰 시간이 갈수록 이걸 전공으로 삼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교사를 하면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네. 작곡 발표를 하게 된 것은 1967년 제가 67년도. 30세가 훨씬 넘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작곡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특별히 또 레슨을 받아오면서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제1회 작곡 발표를 했어요. 네, 그쪽에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국립극장을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어떤 선생님이 또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1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 음악 스타일은 이제 고전과 낭만을 공부했죠. 특별히 이제 선생님은 브라함스를 좋아하셔가지고 나훈영 선생님 브라함스를 많이 공부하라고 해서 그런 브라함스를 많이 공부하고 이제 작곡을 한 거죠. 습작을 써서 작곡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처음 작곡가로서의 시작이죠. 그렇군요. 아유, 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찾아뵙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오늘 뭐 너무나도 황금 같은 그런 얘기를. 근데 이제 저희 그 1960년, 70년대쯤부터일까요? 이제 서양의 현대음악이 그 작곡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저도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현대음악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아, 저런 거를 해야 되나 하고. 왜냐하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에 심취했을 때는 서양의 고전음악과 낭만파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심취해 있었는데 현대음악을 들으면서 아이 그 저런 음악도 저 음악인가 그런 그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는 서양 현대음악을 언제 어떻게 접하셨으며 또 그걸 하면서 겪었던 뭐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그 좋은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데 다리를 알려라고 학교가 한 3년 네, 늦어졌는데, 네, 58년에 학교를 갔는데, 나훈영 선생님이, 어, 학교 이외에 중앙공보관이라고 지금 조선호텔 앞에 있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중앙공보관이 있었는데, 음, 거기에서 현대음악 강좌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1학년 때인데. 근데 이제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현대막 공부를 안 했고, 안 근데 했고, 이제, 그때는 뭐, 모티브 발전하는 방법, 음, 그거에서 이제 음, 고전음악 시기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강좌에 처음 가서 특강을 들었는데, 뭐, 스토크하우젠, 이러고 스토커즈,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스토크하우젠, 어, 뭐, 그 다음에 뭐, 쇤베르크, 쇤베르그, 발토, 음, 음, 어? 데뷔시. 이렇게 음, 가는데 그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설명하는데 완전히 학교에서 가르치던 음, 고전 낭만의 그 작곡 기법하고는 다른, 완전히 달라. 네, 다른 세계의 음악을 이게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어, 눈이 다들 그때 참석했던 뭐 우리 서울 시내에 어,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다 모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깜짝깜짝 다 놀래고 그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랬겠네. 예.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 들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이 어, 그게 1958년 전경에 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어, 이게 이 시대의 음악이다. 이 시대에 막, 이 시대의 음악인데 음,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 그러면서 너무 고전음악과 낭만음악에서 동떨어진 떨어지는, 그런 음악 다르니까. 아주 이상한 소리를 처음 접하면서 어, 놀랐죠. 어, 그런데 그게 우리의 갈 길이라고 그러니까. 음, 왜냐, 선생님? 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중세, 바로크, 음, 뭐, 음, 고전, 낭만, 음, 근대, 현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는 이런 음악을 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음, 1700년대 이전에 베이토벤은 그때 이제, 음, 그렇게 썼고, 음, 하이든도 그렇게 썼고, 모차트도 음, 그렇게 썼고, 브람스도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의 음악을 써야 되는 거라고 이런 시대. 그때 가니까 그래, 다들 서로 너무 놀랬겠죠. 간격이 멀어진 네, 이런 얘기이기 네, 때문에 놀라고 그랬죠. 예. 놀랬겠죠.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쇼크업에서 이제 자꾸 쇼크 이제 어, 어, 아, 음,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게 의뢰 당연히 들리고 네, 들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70년대, 74년, 73년에 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됐어요. 이제 음, 그랬을 적에 이제 의뢰하는 것이 이제 공부할 적, 외국에 가서 공부할 적에도 현대음악을 공부를 했고 음, 또 돌아와서도 이제 그걸 더 공부를 해갖고 가르쳐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열심히 책을 번역하고 음, 그 기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에, 악보라든지 음, 음반이라든지 이건이 없고 음, 이 시대의 음악은 바르도크는 이렇다다. 음, 음, 데뷔스는 이렇다. 음, 쇤베르크는 이렇다. 음, 스트라빈은 이렇다 음, 하는데 예, 다 공중에 뜬 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다고 하는데 이제 실상 우리가 들려주려고 하는데 판이 없어요. 없어요. 도서관에도 없어요. 아유, 뭐,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아주 뭐, 너무나도 오늘 천국 같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처음, 현대음악 하면서 있었던 그 어려움과 외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 감회가 저도 새롭고요.
저희만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서울음대 전공과 77학번이거든요. 네, 77학번이고 네, 제가 58년생인데 선생님이 제가 태어난 해에 대학교를 들어가셨군요. 네네,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현대음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네. 궁금증이 더 생겨가지고 선생님 작품에 그 현대 작곡가들의 그 영향이라고 할까, 현대 기법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게 대략 이제, 언제쯤이실까요? 그 네. 작품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어, 결국 이제 다들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 이제 학교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거기 다 현대음악을 공부하게 되어 네, 네,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뢰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과정 속에서, 커리큘럼 속에서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서, 거기 도서관에서 음반을 많이 다 듣고, 음, 악서도 다 보고, 음, 악보하고 이렇게 보고, 놓고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부하기 좋아요. 네, 그래서 오래도록 공부 못하는 것도 또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해요, 이제. 음, 예. 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왔고, 70년대 이후에는 음, 제가 이제 현대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현대음악으로. 현대음악으로 작곡하는데, 현대음악은 저는, 투로 생각하지, 현대음악 기법 자체가 나의 작곡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예. 그건 기법이고, 나의 음악을 음, 표현하는 방법에서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기법들을, 그 툴을 음, 어떤 때는 인상파에서 어떤 때는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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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표현주의에서 음, 여기저기에서 음, 이제 이 음악을 쓰는데 이게 더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응용했을 음, 뿐이지 음,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제 이상하게도 음, 이상하게도 나훈영 선생님이 1958년에 그때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구명제가 어, 선 도착화 음, 후 현대화. 효현대와,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음, 한국 사람이 한국 음악을 써야 되지 음, 현대음악 외국에 음, 그걸 해서 음, 자기는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음, 나훈영 음, 선생님 생각은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음, 그거 흉내내다가 음, 제 음악이 아닌 음악만 쓸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어, 한국 사람은 한국 음악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음, 어,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있고, 음, 예, 아니, 그렇지 않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야 작곡을 해야죠. 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 작품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제. 예. 그런데 저는, 유난히 어려서 농악에서 기초한 우리 맞군요. 뿌리의 그거가 아주 아학도 아니고, 다른 정역도 아니고, 아주 제일 단순한, 농악에서 시작한 그 가슴 속에 묻혀 있는 그 씨앗이 음, 한국적인 작곡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예, 아무리 현대음악을 많이 하고. 제가 스트라디비를 참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봄의 제전을 보면은 음, 얼마나 선생님 신나요, 그게. 대신, 하죠. 정말 신나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현대음악을 쓰면서도 음, 어딘지 그 음, 바탕은 우리 음악이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 음, 근데 이제 한참 때는요, 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세계적인 이 에, 음, 기법에 의해서 작곡하지 않는 것, 음, 이런 것들은 음, 상당히 낙후된 것, 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촌스러운 것, 음,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5인조, 음, 뭐 얘기하면 국민파 음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음악을 약간들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예, 그때 우리 한창 공부하고 현대 음악이 최고다 이렇게 할 적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바탕에 무언가가 그 한국적인 걸 깔아야 돼요. 이제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서양 현대음악가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작곡가가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가는 건 스트라빈스키가 제일 스트라빈스키가 많이 좋습니다. 예. 받았고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작곡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평생을 아까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러셨나요? 하셨는데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큰 보람과 기쁨이 있었던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두 가지, 하나는 또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게 있었다면 언제인지 하나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쁨이, 큰 보람과 기쁨이 있었던 적이 기억에 그러니까 역시 나시죠? 이제 네. 제가 보람과 기쁨은 작품을 애를 낳았는데 네. 이 애가 마음에 드는 애가 됐다.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에, 젊은 이제 73년에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음, 어, 이건 그 시대 얘기를 참 조심스러운데 음, 그 시대가 참 어려운 음, 시대였잖아요. 이제 음, 그래서 음, 참 우리가 갈등을 하면서 음, 살고 정말 그런 시대인데 제가 학생 지도교수라고 하는 걸 맡았어요. 음, 음악대학은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들이고 음, 근데 나이가 연만하시고 음, 또 젊은 어지간한 분은 전 여자 선생님이고 음, 근데 살에 들어간 젊은 교수가 뛰어야 될 음,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은 전데 음, 제가 어려서부터 다리가 음, 불편하니까 음, 사실은 남자 교수들 여럿이 있으면 그 일을 맡겼을 텐데 음, 제가 이제 지금 말하면 학생과장, 학생 지도 교수죠. 음, 그러니까 그 난세의 음, 학생들을 지도하는 음, 그런 것을 맡았어요. 음, 음대생이지만. 음, 이제 그래서 대학이 그때 열세 대학이 있었어요. 음, 문과대학, 음, 상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해서 음악대학. 열세 대학 학생 지도 교수가 하나씩 있어. 늘 학생 처장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기서 회의를 하고 힘들어보면서 지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마음에,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적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옆에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근데 서울음악제에서 작품 하나 써달라고 그래. 그래서 합창곡을 써달라고 해서 쓰는데 그 친구한테 가사를 의뢰하고 싶어.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가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작곡을 했어요. 서울 국민합창단이 나영수 지휘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 너무 찬사를 많이 받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뭐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 동산 뭐 천사가 노래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실을 막 우리의 갈등을 갈등을 이것을 토로하고 토로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우팅 하고 전부 그런 이제 음악이라고 할까 극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작품을 써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합창단들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연주하자고 국가 합창단 정규 연주회 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가사 때문에. 가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하여튼 어려운 그런 광경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사를 해서 했더니 이게 아무런 감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 야 이게 음악이 문제가 아니고 가사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 가사에 음악이 붙은데 그 가사를 어떻게 잘 음악적으로 표현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울부짖을 적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거. 네. 그다음에 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노래. 이건 가사를 음악으로 할 적에 그게 딱 들어맞을 적에 그게 이제 환희로 감동이 오는 거. 감동이 오는 거라 하는 것을 거기에 그 곡에서 느꼈고 아, 두 번째는 그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지휘자가 윤학원 선생이 아, 유럽 방송연맹에다 곡조를 내고 싶은데 한국의 사람 작품 4개를 가지고 이게 녹음을 해서 보내는 거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쓰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이디어까지 상당히 좀 한국적인 걸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실이라고 하는 가사를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니까 고려 가사에 그 일부를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가야금 뜯는 모양을 했어요.
하고 나중에 중간에 뚱땅 해서 음, 가야금 뜯는 모습을 음, 의성으로다가 이렇게 음, 노래를 만들었는데 음, 그 다른 세 사람하고 합해갖고 음.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아이고, 예,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상회라면 좀 죄송한데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 많이 그, 그 어필해. 가야금의 그 소리를 의성을 음, 뚱땅뚱땅뚱땅 음, 땅땅 하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 이색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제 네 사람 그 이제 중에 하나지만 음, 하여튼 1등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게 10년 후에 연세 음, 콘서트 과외가 또 거기에다가 냈는데 이번엔 그거하고 포스터에 음, 노래 하나하고 두 곡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1등을 했어요. 음, 그래서 역시 가만 보니까 이제 한국적인 거, 음, 그것이 외국에서도 먹히는구나.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음, 그렇게 이제 해서 그것을 했을 적에 희열을 느꼈어요. 아, 그 아유,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그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네,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것이 음, 한국적인 어, 작품이거든요. 음, 예, 제가 이제 사람들이 현대 음악에 한참 무성할 때는 음, 한국적으로 쓰다는 게 좀 촌스러운 거라고 음, 생각을 한 점이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촌놈이야. 음, 그리고 나는 좀 촌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주 귀하고 고급스러운 음악. 고급 음악이지만 나는 소각을 바탕에서 음, 컸고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악을 한 거는 대학 이후에 이제 의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한 거고, 응? 이제 소각적인 거. 이것이 나의 체질이거든. 그래서 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악을 더 공부하고, 뭐, 판소리도 많이 들었지만은, 들고선 그 특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작품에도 다 악적인 것, 또 판소리적인 것, 어, 어, 가야금, 산조 같은 거, 음, 뭐, 민요. 음, 저는 다 섞어져서 제 속에서 음, 그냥 느끼는 대로 지금 음, 그게 제 작품, 현대 작품의 속에서 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게 주로 나오니까 약간 현대음악이 최고라고 음, 하고 음, 세계적인 주세로다가 그런 음, 작품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촌스러운 작품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음, 것도 있을 거라고 음, 저는 추측을 해요. 네, 네. 그래도 저는 그게 하나도 뭐하게 생각이 안 아, 들고, 그게 나야. 네, 나는 촌놈이야. 그게 나야. 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의 음, 희노애락, 음, 우리 기쁘고 슬프고, 그런 음, 희열을 느끼면서 음, 한탄하고 한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서부터 음, 얽혀져 있는 이 소리가 음, 우리 마음속 깊이에 음, 이것이 이게 여기서 녹아서 녹아서, 녹아서 영혼의 소리로 음, 영혼의 노래 소리로 내가 나를 통해서 나간다. 음, 그것이 노래로 나간다. 음, 그것이 이제 제가 말해서 그 명상에 아까 아, 네, 말씀드린 네, 것든지 그러시군요. 그런 소리. 그건 바로 그게 명상적인 것, 네, 그게 영혼의 노래, 영혼의 노래. 명상, 영혼의 노래. 네, 다 그 세계를 제가 지향하고 살고 네,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국악을 좀 더 공부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 그게 아쉽다. 예. 예,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작곡을 하고 대학원 서울대학교 작곡과와 대학원까지 다 하고도 그 작곡을 포기하고 이제 저 다른 명사의 길을 간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챗GPT라고 작년도 2020년도 11월 말에 이제 대화형 챗GPT가 나와서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얘기는 아마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곡계, 음악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하고 또 뭐 연주도 상당 수준까지 그 가상악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컴퓨터 음악이나 이제 전자음악을 한 지는 좀 오래됐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들을, 응? 그 인공지능이 옛날에 했던 어떤 고도의 어떤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등등등등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요즘 로봇도 굉장히 발달돼서 로봇 음악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후학들에게 좀 그 조언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요? 네. 근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AI에 관해서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그것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 음, 제가 얘기하는 건 약간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음, 얘기하라고 그러면 음.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음, 모르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코멘트가 아주 재밌는 아, 네.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모르면서 이런 생각은 해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70년대 제일 먼저 그 컴퓨터, 음, 아니 이제 악보를 컴퓨터로 그리는 거, 음, 할 적에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비싸게 외국에서 들여다가 음, 해서 하나씩 찍어다가 악보를 만드는 거. 네, 이걸 네. 원표로 하나 찍어서 이거 찍고 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피아노 치면 그냥 악보가 툭툭툭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얼마나 해보는데 음, 들어서 하고서는 그다음에 소리 들어봐. 그러면 음, 자기가 생각했던 소리하고 다르면 음. 고칠 수가 있고 얼른 네, 네,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음도 다 자기가 생각했던 화음인데 이렇게 저렇게 다 추라하는데 해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데 얼른 음, 처리해봐서 음, 거기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음,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빨리. 그런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생각엔 에, 지금도 음, 대장간에 가면 쳐서 음, 칼도 만들고 호미도 음, 만들고 음, 낫도 만드는데 음, 예? 음, 지금 외국에 가서 호미가 지금, 유명하게 됐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다. 네, 정말 이 로봇 세상에서 네, 호미를 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네, 그게 자꾸 팔린다고 하는 얘기 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네,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앞으로 음, 하나 쓰가면서 음, 생각을 하면서 음, 이제 모티브 하나 쓰면서도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죠. 예, 걸리죠. 그걸 쳐보죠. 음, 쳐보죠. 그럼 소리가 그 이제 절대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또 어떤 한국 음악이라는 것은 음, 농현, 음, 바이브레이션 음,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쓸 수가 어, 없잖아요. 이제 악보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기부하는데 그 테크닉으로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거기에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예, 가보관 얘기를 정확하게 못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의 장점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 아날로그의 시의 장점을 하면서 생각한다. 네, 이렇게 해서 얼른 듣고 얼른 고치고 음, 하는 건 빨리빨리 하는데 생각의 음, 깊이 있는 생각 다시 말하면 명상 쪽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있는 생각을 덜 하게 된다. 왜? 얼른을 결정을 해서 하니까, 곡절 빨리 쓰고 음, 그다음에 화려하게 음, 기법적으로 남이 들을 적에 건사한 음악회. 그런데 음,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정신적인 음, 공허감이 있지 않을까? 음, 그 속에 음, 기계 속에 기계 속에, 기계에 의존하는 속에 정신 세계의 부족함이 음,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살면서 음, 별명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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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시대가 지금 그립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기계화돼 있고 지금 아직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음반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옛날에 그 음반 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음, 지금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안 듣지. 음, 그럼 나는 그걸 요즘 새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음. 누구랑 마실 텐데 5천 장을 모았대. 아, 옛날 LP 판을, LP판을 LP 5천 장
음악 감상실이 된 거 아니야. 감상실. 옥수장이 많아. 그러니까 슈베르트의 가곡만 해도 이만큼이고 뭐 그런 식의 뭐 그랬군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장 있다고 그래. 우리는 한 장 있어서 슈베르트의 가곡에서 겨울 나그네 하면 두 장이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피셔 디스카가 부른 거하고 누가 부른 거하고 이제 이걸 대해서 들으면서 이거는 디스카고는 이렇게 하는 이 친구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미묘한 미묘한. 차이들. 그러니까 음, 음, 그런 미학적인 음,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철학에 음, 투철한 분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슈베르트의 가곡이면 누가 불렀든지 음, 그거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저기 오디오 시스템 보고 우리 제자들이 음, 아유 선생님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언제적 거예요. 그래 지금 다 없앴지만은 그래서 아이 소리만 듣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음, 아이 지금 뭐 서라운딩을 해가지고 음, 안두진이 우리 집 와가지고 서라운딩을 해서 6개 채널로다가 이 집에다 해줬는데 음, 제가 여기 귀가 좀 아파가지고 음. 뭐라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떨려서 떨려서. 그래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구나. 예. 정성을 들여서 이쁘게 만들어서 어, 우리나라 문양 그래서, 그거로 해가지고 이게 따라, 색깔을 그냥 뭐 여섯 일곱 개를 갖다가 어, 해서 이 방에다 해줬는데 어, 글쎄 어, 그러니까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오늘 별을 돌려파네요. 네네네. 저는 안 하러 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듣게 돼서 아주 참 영광입니다. 재미도 있고요. 네. 네. 아직도 안 하려고 네네네.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작품을 이제 써오시면서 그 일관되게 꾸준히 지켜오셨던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아, 한국적 현대음악 한국적 현대음악, 한마디로 한국적 현대음악.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음, 토착화, 선토착, 현대화, 선토착화, 현대화. 후현대화. 먼저 우리 음악을 알고 알고, 그다음에 현대음악을 알아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세계의 물결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이제 현대음악 기법 그것을 음, 음, 우리 음, 음, 다 같이 가르치면서 거기에 다들 그 대가들의 작품을 음반으로 듣고 악보를 보면서 다들 거기에 심취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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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그 이어가는 후예들이 되고 싶어 네, 하지. 그러시죠.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너의 음악을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서 좋은데 그런데 음, 막 다 음, 좋은데 음, 네 음악을 써라. 너는 누구냐? 그럼 음, 다른 사람이 써도 네가 써도 똑같은 음악을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음, 네가 음, 누구냐? 음, 너를 통한 음악.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냥 피카소가 얘기하지만 자기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 생각이라는 건 남의 생각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생각이잖아. 생각은 네, 그렇죠. 자기만의 유니크한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음, 현대 음,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음, 화려한 기법으로 곡조를 음, 쓰는 것이 음, 그건 음. 진정한 의미의 창작물이 아니다. 아니다. 음. 그래요. 네. 그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앞으로, 이거는 내가 꼭 좀 하고 싶다. 좀 이렇게 해내고 싶다 하는 게 좀 있으시면 그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에, 저는 어, 요즘은 관현악 곡을 써도 연주해주는 오케스트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다가 다 실내악의 음, 또 독주곡에 하여튼 독주곡도 음, 실내악이죠. 실내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때는 이제 70년대 KBS 지휘교향악단 음, 지휘자님들이 상당히 정재동 선생님이나 홍은택 선생님
눈을 떠가고 계셔서 또 젊은 작곡가들의 것을 상당히 많이 연주해 주셨어요. 백병 선생이나 제것 같은 것들을 강석 선생은 아직 독일에서 안 들어왔을 적에 예, 많이 연주를 해주시고 자꾸 하라고 그래서 하면은 연주를 해주셨어요. 그냥 뭐 음역도 틀려가지고 만약에 음역이 저 베이스가 C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 B 브레이크 쓰고 막 음을 쓴다고 해요. 음악만 생각하고 하면 제가 이제 연습할 때 가면 이리 와 그러면 제가 이제 젊은 작곡가가 이제 가죠. 뭘 하면은 이게 들어봐. 그러면 머리 뚝뚝 했죠, 이제. 음악만 생각하고, 이거 고쳐, 이건 여기 소리 안 하는데요. 음악만 생각했지. 이걸, 관악 곡 속성에는 악기를 알아야 돼. 음악만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런 생각이시구나. 그러면서도 키워주셨다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알코에서, 응모하는 거, 하나, 둘,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그 오케스트라는 많이 생겼는데, 우리 것은 연주를 안 해. 우리 것은 연주 안 해. 우리 거를 귀한 거로 안 해. 우리 것이 귀한 것이요, 결국. 그런데 우리 것을 안 해. 남의 것만 귀하고, 어? 베이토벤만 귀하지, 우리 자손들, 우리 것은 안 해. 속상해요. 아유, 그렇죠.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소리예요. 제대로 쓰려면은 시연을 여러 번 해봐야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 하는 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 연주를 해주면은 그다음에 의욕이 생겨서 더 공부해가지고 악기를 다 공부하고 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쓸 텐데 요즘은 아주 작곡가들이 포기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곡들은 쓸 생각을 안 해. 써놔도 아무도 연주해준다는 사람 없고 그 정성 들여서 썼는데 시간 들여서 썼는데 그냥 저기 썩혀 있으니까 마음만 아프지. 안 써.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관현악을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기독교적인 신앙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예, 제가 이제, 그 골수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1살 때.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중풍도 걸려서 왼쪽도 못 쓰게 되고, 지금도 심장 박동기 달고 살고 있고, 콩팥도 지금 거의 다 됐고, 네, 이제 상당히 어려운 몸이지만은 항상 이제 오늘까지 살려주신 이제 기독적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여생은 자꾸 이제 이렇게 예술 작품을 쓸 기회를 자꾸 이제 주셔서 그걸 자꾸 쓰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고 조금 더 많이 쓰다가 죽고 싶다. 아이고, 아유, 뭐,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이 굉장히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